성과급 받는 분들 주목! 같은 경영 성과급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경영 성과급을 받는 새로운 방법인 경영 성과급 DC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급을 월급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경영 성과급이 급여처럼 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을 퇴직연금 DC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성과급을 지금 당장 급여로 받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서 운용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경영 성과급 DC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DC에 적립된 성과급은 당장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 시점까지 퇴직연금과 함께 운용되다가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급여로 받느냐, 미래의 퇴직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나의 성과급에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영 성과급을 DC로 적립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영 성과급을 급여로 지급받는 대신 퇴직연금 DC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근로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도 함께 줄어 보험료 부담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시에는 DC 적립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리한 과세체계로 이전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효율화하는 것이 경영 성과급 DC 제도의 핵심 장점입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수준 근속연수가 아래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입자가 성과급 2천만 원 중 절반인 1천만 원을 DC 계좌로 10년간 적립한 후 퇴사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세는 약 4,100만 원 감소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약 40만 원 절감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약 1,500만 원 증가하지만 이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총 세부담은 감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퇴직 시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 성과급 DC는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제와 사회보험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수령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DC에 적립된 성과급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해서 퇴직 시점까지 DC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동안 더 큰 원금이 투자되고 그 수익에 또 수익이 쌓이는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성과급 DC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압류까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경영 성과급 DC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현재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 DB제도 가입자인데 저도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DB제도 가입자는 DC 계좌가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DC 계좌에 적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로 전환하면 됩니다. 경영 성과급 DC 도입 시 운영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DB형, DC형, 혼합형 제도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B제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DB제도 가입자는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DB제도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기대되는 저연차 직원의 경우 DB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C제도는 회사에서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DC 계좌에 넣어주고 가입자는 그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서 퇴직 시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의 운용 수익을 합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DC 제도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아닌 운용 수익률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은 고연차 직원이나 임금 피크제 대상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혼합,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혼합형 제도의 가입자는 퇴직금의 99%는 DB 제도로, 나머지 1%는 DC 제도로 운용하게 됩니다. 기존 퇴직금은 대부분 DB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DC 계좌를 만들어 경영 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 거죠.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경영 성과급을 DC에 적립하려면 DC형 또는 혼합형으로 제도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혼합형 제도는 기존 DB 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영 성과급 DC를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 성과급을 DC로 적립하는 비율, 즉 적립 비율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회사의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적립 비율을 다르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영 성과급을 DC로 적립할지 말지는 최초 제도 도입 시에만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최초 제도 도입 시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추후에 다시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초의 적립을 선택한 경우에도 개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 내 적립 비율 변경 시에 한해 탈퇴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영 성과급 DC도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까지 성과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 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는데요. 성과급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퇴직할 때까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동성과 중장기 재무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당장의 가용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면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당장의 유동성보다 절세 효과와 노후자금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 경영 성과급 DC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영 성과급 DC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 성과급을 어떻게 받을지는 단순한 지급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의 세금 부담과 미래의 노후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가입자분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